대회 여러분께서 와 주셨습니다. 네, 정말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신웅석 회장, 당원 동지 여러분과 갑의 이음재 위원장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재 위원장님께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며칠 전부터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웬걸 오전부터 또 한방눈이 쏟아져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걸음걸음이 더욱 어렵겠구나 노심초사했는데, 그 눈길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천 갑에, 부천이 국민의힘 험지 중에 험지에 오셔서 심 실어주기 위해서 오신 우리 윤상현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분이 부천에 거물들이 다 내려온다 그러면서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부천이 관심 밖에 중앙당에 있었던 세월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중앙당에서도 부천을 관심 갖고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상현 의원 정도 되면 거물급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들이 아마 의자에 앉아서 부천도 저런 거물급 의원이 한 분 계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 의원님이 계시면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고 항상 기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거물급 국회의원 만듭시다. 만들 수 있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린 나라를 정권 교체를 통해서 겨우 바로 세웠지만, 민주당 거대 야당 169석을 갖고 있는 이 민주당에서 횡포는 여전하고 발목 잡기 그동안 일수였습니다. 맞죠? 예. 이런 어려운 가정 중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지율이 30% 이하까지 하락하고 이제 얼마 전부터 40% 이상을 지지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계시죠? 네. 당원들이 오셔서 저에게 정말 요즘 살만하다, 기분 좋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50% 이상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50% 이상을 지지율을 끌어올려야만이 내후년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40%에서 만족하지 않고 50%를 끌어올리려면 내년 3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정말 당대표를 잘 뽑아야 이제 총선에 승리하고 윤석열 정권이 성공으로 막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당대회 지난번 당대표 우리가 뽑아놓은 당대표가 우리 당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당대표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당대표를 뽑을 때 누가 뽑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당원들이 뽑게 됩니다. 맞죠? 근데 모든 당원이 다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책임 당원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책임 당원은 매월 당비 1,000원 이상을 납부하시고 3개월 이상을 납부해야만이 당원이 될 수 있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원이 많이 확보를 해야 우리가 정말 윤석열 정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당대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금 몇 월입니까? 12월입니다. 12월 달 넘으면 3개월이 안 돼서 투표권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표권을 갖기 위해서 많은 입당 원서에서 입당을 하시고 3월 달에 당대표를 선택해 주셔야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6,400명 정도 됩니다. 우리 국민 당원을 우리 2만 명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당원 모집에 저 당협위원장들만 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원들이 함께 뛰어줘야 2만 명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우리는 맨주먹으로 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선을 승리하려면 수도권이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만 봐도 국회의원 59석이 있습니다. 근데 59석 중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 백승백패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2명이 저처럼 원외위원장들이 국민의 힘입니다. 지방선거 때 또 많이 사표를 내고 했던 분들이 경기도에 몇 명이냐면 25명입니다. 위원장이 없습니다. 도천만 해도 도천을하고 도천정에 자리가 비었습니다. 오늘 중앙당에서 이분들이 지원하고 지금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에서 하루빨리 당협위원장을 임명을 해줘야 4개 지구당이 원팀이 돼서 하나로 뛸 수 있습니다. 이제 곧 4개 지구당이 완벽하게 원팀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로 되어서 합심해서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오늘 당원 연수 정말 오래 탄핵 시국에 탄핵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정말 7, 8년 만에 이 큰 강당에 많은 당원들을 모시고 이제 교육을 하게 돼서 정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오늘 연수를 통해서 정신무장과 마음무장과 내년 1년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꼭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을 얻을 수 있게 여러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내대표를 역임하신 나경원 전 의원님,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십니다. 나경원 전 의원님의 축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경원입니다. 우리 이은재 위원장님 지역의 당원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선을 앞두고 또 정말 추운 날 함께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우리 부천에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항상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그 힘으로 저희가 이번 대선도 승리하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많이 약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당원별 시간을 같이 가져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함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요새 저출산 또 기후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냥 정말 모자가 많아서 그런지 정말 바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정권 교체는 했지만 아직 대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대선은 다음 총선 승리가 그 대선 승리에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이곳 부천에서 여러분들께서 승리로 화답해 주시는 것이 그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또 원내 대표를 역임하셨고요. 울산에서 4선 국회의원이시고 울산광역시장을 역임하시기도 했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께서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국민의힘 부천시 각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연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에서 우리 국민이 힘이 해야 할 역할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부천각 지역 살림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해 오셨던 이음재 당협위원장님과 우리 당협의 주요 당직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날 때마다 더 끌립니다. 매력이 넘치고 일에 대한 의욕도 확실하지만 참 기획력도 탁월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음재 위원장님께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김기현이가 열심히 돕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하시고 의사셨는데 그 컴퓨터를 고치는 백신을 개발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이바지를 하셨습니다. 노원병에서 아마 재선하시고 또 분당갑에서 다시 또 당선되셔서 3선 의원이십니다. 안철수 의원님의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분당갑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연말을 맞아서 당원들을 위한 소중한 행사가 열리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천을 든든히 지키며 의미 있는 도전 이어가고 계신 이음재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당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처럼 직접 참석해서 인사드리고 싶었지만 지방 일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의 기쁨도 잠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민심이 많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부천시 갑 당원 여러분께서도 고민과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제 몸을 던져서 정권교체의 계기를 만들고 대선 후보 단일화 그리고 인수위원장을 거친 윤석열 정부의 연대 보증인입니다. 우리 당이 다음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아무 일도 못하고 5년을 보내게 되고 결국 정권을 다시 빼앗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나라의 불행이자 국민들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유능하고 도덕적이며 헌신적인 사람이 총선을 이끌어야 합니다. 당원 여러분께서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민심을 모아 정부를 지원하는데 최선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개원연구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초빙 교수 이렇게 다 지내고 계십니다. 현재 4선 국회의원이시고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이신 윤상현 의원님을 당상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음재 부총각 위원장님, 또 부총장의 최한식 위원장님, 여러 시의원님들, 또 당의 주인이신 당원 동지 여러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이음재 위원장님 정말 오랜 생활 저하고 인연을 맺고 동지적인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누구보다도 솔솔수고하시고 또 헌신봉사하시고 이 충성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조직관계 또 인간관계에서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분. 좀 전에 보니까 아까 우리 이상호 전 의원님, 제가 존경하는 의원님이신데 선배님도 오셨고 정말로 이 충성의 의미를 잘 아시는 분으로서 부총각 당협을 역동적으로 이끌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안방마니까 또 어떻게 보면 종같이 맏며리가 같은 이음재 위원장님 꼭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서 더 굳세게 더 강건하게 담대하게 세워주셔서 꼭 내후년에 소원 성취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손으로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가까운 인천 동구 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충청남도 청양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의성 분이십니다. 근데 사실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한 20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 연고가 없는 우리 미추홀구 지역의 맨 땅으로 정말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듯 이렇게 두고 와서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낙선도 해보고 여러 차례 공천 탈락도 해보고 지난 2016년, 2020년 연거푸 우리 박 대통령을 모셨던 정책인 업보 때문에 참 공천 탈락을 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계신 지역 주민분들이 또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사선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정권 교체하니까 좋으세요? 네. 좋으시죠? 근데 국회에 있다 보면은 정권 교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릅니다. 솔직하게 보면 봄인데 진짜 봄은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지난 3월 9일 날 대통령 후보 윤석열 당선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을 다시 바로 세울 기회를 잡았게 사실. 그러나 정말로 아직도 진정한 정권 개최는 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 때문에 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우레와 같은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앞으로 넘어야 할 과거는 배우면 총선. 총선에서 진짜 이겨야 우리가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루는 거다. 정권 교체의 마지막 점을 찍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윤석열 정부 또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은 6.25 이후에 이러한 위기가 있었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입니다. 우선 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말로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천재 미군의 독재 세습 독재 최대 역사를 쓰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껐떡하면은 미사일 발사 실험하죠. 올해 60여 발 이상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나 궁금하실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북한이 지금 한 3, 4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투발 수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사일. 우리 대한민국에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요. 일본에다 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갖췄고 이제는 미국에까지 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11월 19일 날 김정은이가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둘째 딸이 한 10살가량인데 그 아이를 지 부인하고 데려가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소위 말해서 ICBM이라고 하는 겁니다만은 이게 사거리가 무려 15,000km 달립니다. 북한에서 마이애미, 미국 남부도시 마이애미를 때리는데 12,300km는 출발. 마이애미를 때리고 남을 정도의 미사일 발사 실험하고 성공을 했다고 10월 27일 날 자칭 축하 사진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을 때리려고 하느냐? 쟤네들의 목표는 한반도의 적화 야욕. 절대로 그 적화 야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전쟁을 개시해 놓고 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보급, 지원, 전쟁 참여를 막아야 됩니다. 나라가 의무적으로 도와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상호 방위 조약을 보면은 미국의 우리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반드시 미국의 헌법적 절차에 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국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우리를 도우러 올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 같이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한 대통령이 있다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북한이 미국 보고 야 여기에다가 한국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우리가 LA를 때릴 거야. 핵공격할 거야. 위협을 한다면은 미국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우러 올 수가 없고 이게 우리의 현실. 이게 대한민국의 위기 아니고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무감각해졌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올 거지. 쟤는 미사일 시험해봤자 뭐 있어? 아닙니다. 정말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처럼 위태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북한 때문입니다. 하자. 또 전술핵 무기를 미국부터 다시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하자 등등을 얘기합니다. 저도 핵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핵 개발을 하고 북한도 핵을 가지면 핵을 가진 국가들끼리 서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국제정치학 교수할 때 케네스 왈츠 교수가 한 말,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나라가 핵무장하는 것이다. 핵무장하는 국가끼리 안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함부로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그러나 과거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몰래 핵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다 발각이 됩니다. 우리도 지금 핵 개발을 한다. 미국이 발각을 하게 되면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엄청난 경제적인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핵 개발이라는 것은 지도자의 고독한 의로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누구도 모르게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런 풍파와 제재를 견딜 만한 능력을 갖췄을 때 정말로 한국이 다른 열강들이나 여러 나라들하고 외교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국제적인 외교력을 갖췄을 때 또 우리의 경제가 어느 정도 외국의 어떤 제재를 막아낼 수 있는 기초체력, 펀더멘트를 가졌을 때 할 수 있는 거다. 지금은 현실적인 합리적인 대안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 이야, 제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 영해 바깥에다가 공해상에다가 미국의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상시배치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이 핵공유 협정을 맺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둔비용을 대주자. 사실 동해 심해에 심저에 잠수함이 있다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핵미사일을 딱 갖추고 있다가 북한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과 같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같이 핵공격을 맞받아치겠다라는 의지, 능력을 갖출 때 오히려 이걸 막아낼 수가 있다.
당분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 지난 7월달 대정부 질문에서도 우리 이정성 국방장관한테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최근에 우리 대통령실도 미국의 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강원동지 여러분, 최근에 보면은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영국을 가서 미국을 가서 뭐 조문 참사다, 외교 참사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외교 참사, 조문 참사다, 바이든하고 48초 만났다 등등. 근데 그게 전부 야당과 또 언론들의 선전선동입니다. 사실 지난 9월 18일 오후 3시 30분인가에 제가 기억하기로 대통령이 영국 런던 히스로우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실이 나온 의정관의 지침에 따라서 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조문록을 작성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일정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조문 참사라고 합니다. 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그 시신을 보는 거, 영어로 뷰잉이라고 합니다. 그걸 못했다는. 오후 3시 이후에 떨어진 국가 원수는 다 그렇게 했으니 모로코 국왕이 그렇게 했고,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파키스탄 총리, 이집트 총리, EU의 폰덴 라이언 집행위원장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나라에서는 조문 참사 또 그리고 외교 참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영국 대사 콜린 크룩스가 너무너무 대통령의 조문 외교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했고요. 또 영국에서는 심지어 외교부 장관 제임스 클래벌리를 다시 한 10일 후에 한국에 급파를 시켜서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조문 참사냐. 이것은 야당의 선전선동이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하고 48초 만난다. 48초.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48초 만났다. 어떻게 48초 만난 정상회담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9월 23일입니다. 9월 23일인데 우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유엔에 딱 하루 있었던 겁니다. 당시 미국에 허리케인이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여왕 장례식 하느라고 일정을 못 맞추고 빠듯해가지고 23일 날 하루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유엔에 나와 있던 외국의 정상들, 국가 원수급 정상이 몇 명이냐? 186명이나 186명이 나와 있는데, 그때 만난 사람들 외국의 국가 원수는 딱 5명입니다. 5명. 186명 중에 181명은 못 보고 5명을 만난,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분이셨다. 사실 하도 일정이 빠듯하니까 필리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마르코스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 취임해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리고 또 영국의 총리 같이만, 지금은 총리가 아닙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를 만나는 정상회담을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 우리 대통령 짧게 만났다. 그런데 이거를 또 외교 참사로 합니다. 48초 만났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 여왕이 서가신 이후에 찰스 왕세자가 주최한 만찬장에서도 만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장에 만났고, 또 글로벌 제장 공약회의 끝나고 한 1분 안 되고 만났고, 그렇지만 그 만나는 동안에 한미 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하자, 우리 각 참모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도 우리 야당은 그냥 형식에 붙잡혀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된다. 너무나도 무지막지한 야당 민주당이다.